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 편성으로 지난달에 건너뛰었는데 쌈장과 막장이 다시 오셨습니다. 영화계 내부자들 다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쌈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막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2월달에 왜 건너뛰었냐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건너뛰는지도 몰랐네요. 사실 우리도. 네, 쌈장님이 그때 뭐가 많았어요. 2월 달에도 짧기도 했고. 그렇죠. 쌈장님이 또 저기 베를린 가시느라고. 네, 맞습니다. 카메라 고치러 다녀왔습니다. 잘 고치셨나요? 네, 잘 고쳐. 역시 독일이 기술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지. 근데 뭔가 굉장히 녹음하기 전부터 작정을 한 듯한 포스야. 뭔가 격앙돼 있어요. 네. 마치 밀란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어떤 그 농민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동학혁명 바로 전날 밤. 사실 저번 주 정도에 이제 말일쯤에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길래 잘렸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좀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덜 털었나? 라는 느낌이 잘리기 전에 어차피 잘릴 것 같다. 그렇지. 어차피 잘릴 거. 어차피 제가 볼 때 12회를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 그러니까. 네,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바짝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일단 저희가 1월달 방송 때 설 대목을 어떻게 예상할 것이냐를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렇죠. 연말 그리고 설 시즌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때 영화계 얘기를. 네. 그러면 잠깐 저희가 광고를 또 들어야 되니까 광고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설 얘기할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조선 명탐정이 1등을 할 것이다. 우리가 그때 설 작품들 놓고 뭐가 1등 할 했었죠. 거냐. 네, 제가 조선명 탐정 했었잖아요. 밀었었죠. 쌈장입니다. 예. 네. 저도 밀었습니다. 네, 그렇죠. 미안합니다. 네. 골든 슬럼버를 밀었었고요. 네. 잘못해서 골든 슬럼버는 폭망한 것 같고. 네, 네. 어려웠습니다. 저희 다 망했어요, 사실. 네, 그렇죠. 결국에는 팬서예요.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팬서. 네. 네. 아직도 이렇게 다대주의가 강하게 있어가지고. 야, 그래도 조선 명탐정은 240만이 나왔으니까. 준수했다고 봅니다. 네, 네. 염력이 100만을 못 찍었어요. 그때 염력 100만은 넘을 거다 만다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염력 케이스는 좀 특이하지 않나요? 시장에서는 완전히 당황스럽게 봤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별개로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염력이 100만 석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100만 언더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사실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98만 정도 나왔는데. 네,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스쿼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단합된 소비자의 분노가 네. 느껴지는 거예요. 염력을 저렇게까지 안 볼 영화는 아닌데 대중들의 전체적인 감각이 뭐냐면 화난다. 야. 저딴 건 봐주면 안 된다. 막 이런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냥 뚝 끊겼어요. 근데 요새 영화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 사람들이 너무 분노를 하세요. 이렇게 좀 적당히 좀 봐줘도 되는데 특히 염력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배우들한테도 조금 많이 분노를 느낀 것 같고 감독님한테도 좀 많이 분노를 느낀 것 같아요. 네. 이게 화낼 일인가 싶은데 화들을 내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화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 방송에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막장님께서는 쉐이프 오브 워터가 굉장히 기대된다. 네. 했는데 또 오스카를 또 한바탕 휘둘렀어요. 사실 그때 저희가 2월 달에 했었으면 오스카 특집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설 장사랑 오스카 이렇게 두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4월, 5월 얘기를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오스카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한 대로인가요? 저는 예상한 대로였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에 뭐 할 줄 알고 쉐이프 오브 워터를 극장에서 보고 이렇게 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다 까먹었어요. 이게 원래 바로바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 느낌 이렇게 충만할 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나버렸어요. 영화는 개봉주 아니면 다 구작이죠. 그쵸. 네, 기본적으로 구작이 된 거예요. 근데 쉐이프 오브 워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전 기대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스코어로만은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쉐이프 오브 워터 스코어가 제가 생각한 최대치 네, 50만 네, 그 정도 나온 것 같고 포스터도 그랬고 예고편도 그렇고 뭐 영화를 실제로 봤을 때도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상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잘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뭐 노예 12년이나 뭐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들 중에
작년 영화 중에 그 문라이트나 예, 뭐 이런 영화들이 사실 되게 아카데믹한 영화 뭐 그러니까 아카데미 상이라고 그러겠죠. 예.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대중성은 조금 떨어지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생각했던 최대치 스코어였던 것 같아요. 49만. 네. 네. 쉐이프 오브 워터는 근데 개봉권 자체도 많지도 않았잖아요. 쉐이프 오브 워터 배급사가 일부러 3월 1일 날 상을 탈 거를 약간 예측하고 길게 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네. 좀 자제를 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조그만 구멍가게들은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1년 장사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큰 회사들 대형 마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유죠 약간. 우리 이거 조금 덜 들어도 돼. 근데 좀 들 거야. 한정판 전략이라고 한정판 하죠. 전략. 리미티드 에디션. 그렇죠. 리미티드 에디션. 네, 요즘 한정판 좋아하니까 마구 볼 수 있었으면 마구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쉐이프 오브 워터 배급이 직배사인가요? 그렇죠. 폭스요, 폭스. 뭐 폭스 얘기해도 되죠, 뭐. 여유 있네요. 네. 네. 집안이 좋잖아요. 뭐. 네. 애도 공부도 잘하는데 부모도 좋아. 안 되기가 어려워요. 안 되기가 어려워. 그 최근작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개봉한 게 이제 7년의 밤이 개봉을 이번 주에 하고. 그렇죠. 네. 이제 7년의 밤 그리고 스필버그 영화. 네. 레디 플레이어 1. 네. 곤지암. 그리고 곤지암 이렇게 개봉하는데 네. 봤어요. 레디 플레이어 1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뭐 이거는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 포스터를 보고서는 좀 애들 영화 같지 않냐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전략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 그래요? 네. 기대하고 있는데. 네. 기대하시고 보셔도 이거는 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영화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 두 분 다 공감하시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야. 스필버그의 창작의 비밀은 뭡니까 도대체? 이 나이 먹고도 어떻게 그렇게 영화를 하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꼭 상업 영화 하실 때 이렇게 대박 터뜨려 주시고 그 예술 영화 하실 때 본인의 상상의 날개를 이렇게 달 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약 조절을 매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전 개인적으로 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설 시즌이 대목이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블랙팬서 하나가 이제 독주하는 체제로 끝났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2편 정도가 이렇게 쌍끌이로 가는데 대개는 그게 한국 영화 2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한국 영화는 그나마 제일 잘 된 게 조선 명탐정이었고, 그렇죠. 마땅히 비빌 외국 영화도 없어요. 그냥 블랙팬서 독주였잖아요. 네. 네. 이게 근데 블랙팬서가 저는 막 그렇게 500 몇십만이 들만한 영화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사이익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 350만, 400만 정도로 멈추는 게 맞는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질주한 게 아닌가. 절대적으로 없었죠. 원래 골든 슬럼버가 이제 어느 정도 해줬어야지 나눠 먹어줬어야 되는데 이제 완전 예상치를 빗나가면서 사실은 안 된 거고 조선 명탐정은 사실 그 전주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설 당일 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명탐정이 근데 약진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머지 영화들이 아예 볼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 골든 슬럼버나 흥부가 안 든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흥부 같은 경우는 그 2주차 때 이제 감독님 그 이슈가 있어서 그 더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와중에 아주 이례적으로 돋보였던 작품이 리틀 포레스트.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리틀 포레스트는 앞으로 M사를 명가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게 뭐 리틀 포레스트나 사라진 밤이나 다 사실 뭐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다 130만 넘었고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90만 넘고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 90만 나올지. 그것도 CGV에서만 했는데. 한 200만 찍은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요. 느낌을 가져가는 거. 사실은 사라진 밤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견 배급사에서 오랜만에 이제 100만 넘는 한국 영화를 한번 보여줬고, 제가 알기로는 그 K사에서 제가 알기로 4년 만에 100만을 돌파한 한국 영화라고. 그 영화가 첫 주 좌석수로는 6주 정도 1등 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확실히 다른 영화들이 조금 덜 되니까 이게 점점 좀 늘어나는 게 조금 낫더라고요. 확실히. 진짜로 영화판은 알 수가 없는 게 그 작품 자체 경쟁력 말고도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이제 대진은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대진은 제일 중요하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한정돼서 먹다 보니까 옆집이 잘 되면 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왜냐면 쟤네 집은 편의점이고 우리 집은 가게야. 비슷해. 그러면 똑같은 물건 똑같거든요. 할인해봤자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선으로 싸울 수도 없고. 네, 누군가가 몇 년 전에 저 이제 한참 배급 막 시작하고 그럴 때 그 위에 계신 분이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제일 만만한 날짜 고르라고.
네가 들어가서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날짜 고르면 된다고. 예.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다 자기들이 다 만만하다. 다 만만하다. 자기가 다 골목대장이야. 이게 문제예요. 제 정도면 이길 수 있죠. 서로 똑같이 생각하죠. 그래놓고 저 옆에 덩치 큰 애한테는 말도 안 해. 쟤는 아닌데 내가 너는 낼 수 있어. 그렇습니다. 갈수록 배급하는 이 분위기가 어떤가요? 뭐 일반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극장에 걸리면 보고 이런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배급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제 관객분들도 요즘에는 그런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뭐 배급사 어디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하게. 예. 예전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1년 동안에 계속 라인업을 갖고 있는 배급사들한테 수입하시거나 제작하신 분들이 의뢰해서 이제 개봉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희석됐어요. 그냥 직접 이제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단독의 효과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약간 앞전에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는 왜 배급사가 적었냐면 필름으로 배급을 하던 시대였는데 그게 필름 같은 경우는 필름을 뜨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들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DCP처럼 그냥 복사해가지고 뭐 10분 만에 다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전에 뭐 물리적으로 뜨면 6권을 떠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권을 6개 중에 246, 135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60개 뜨면은 135, 그러니까 반 개를 60개 뜨는데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때 수학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그 필름 자체가 한 벌에 2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그 당시에도 200만 원이니까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러네요. 200만 원으로 하셨어요? 네. 바가지 쓰셨습니다. 150으로 제가 좋은 업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다른 데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지금도 다른 데 있어요. 아무튼 뭐 한 2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거를 하나 복사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외장 하드처럼 생긴 거니까 물리적인 시간도 줄어들고 돈도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현상소도 세 군데인가밖에 없었어요. 세 군데밖에 없었어요. 전국에서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 시대 기억나네요. 줄 서가지고 장난 아니었겠네. 그렇죠. 순서 먼저 뽑으려면. 그렇죠. 500개관을 개봉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한 프로젝트. 2주 준비해야 돼요. 진짜요. 복사하는 데만 그렇게 걸리니까. 그리고 그 업체도 잡아야 되고 필름 수량도 맞춰야 되고 그 현상소의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일단. 야. 그러면은 뭐 현상소에서 개수도 정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함부로 영화 개봉을 안 했던 거죠. 애매하면 그냥 비디오로만 다 풀어버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디지털화 되다 보니 이게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그리고 무한으로 확장이 되죠. 네, 무한 확장이 되고. 하긴 뭐 외장하드 하나 사가지고 복사하면 되니까. 옛날에 필름을 만약에 옆관으로 옮기려면 자전거 타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알바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시네마총처럼. 네, 그럼 그 아저씨가 필름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관으로 자전거 뒤에다 싣고 이렇게 가서 또 그 한 3시간 로딩 걸어야 되거든요. 무겁고 그런 크니까. 시간, 그렇죠. 배급은 이제는 너무너무 쉬워져서 배급사들이 무지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치열해진 거죠. 수익성이 악화되고 몇 년 사이에 그 많았던 배급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뭐 이런 패턴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물리적인 거 그다음에 그 금액적인 부분은 확실히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안타까운 게 스크린은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 확장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극장은 많이 지금 뭐 있지만 한 400개 이상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한 200개 이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스크린 500개도 정말 1년에 몇 편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뭐 좀만 지나면 다 스크린 1000개씩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나는 1000개 찍고 1000개, 가니까. 그렇죠. 스크린이 예전보다 더 많아져서 스크린 1000개가 아니고 그만큼 그 1, 2등 영화의 분배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1000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숫자가 조금 늘어난 건 있어요. 근데 이제 배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시장을 조금 탈피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스크린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개런티를 받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극장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더 절약하면서 갈 수 있는 집중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다 보니 요새 최근에 보시면 아마 단독 영화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영화관 체인에서만 여는 그렇죠. CGV 단독, 메가박스 단독 뭐 이렇게. 롯데 단독. 롯데는 좀 껴주셔야고. 하긴 롯데가 2등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약간 3등 같아요. 재계에서 4위 아닌가요? 재계 4위. 재계 아시아 10등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새 단독 영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3월 달에 개봉한 영화들이 월요일에 살았다는 2월 말에 개봉하긴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롯데 단독했던 50가지 그림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CGV 단독했던 치즈 인 더 트랩도 그렇고
이제 그 단독 영화들이 소위 이제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중급 스코어가 나오는 2, 30만, 4, 50만 이 스코어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 영화들이 다 단독 배급으로 지금 만들어진 스코어들이거든요. 그 로컬에서 와이드로 개봉해서 그 스코어가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요? 직배사건 빼고. 진짜요? 야, 그럼 진짜 완전 양극화가 이것도 되게 심한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CJ 인더 트랩이 단독에 또 하나 깃발을 꽂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한국 영화 사실 단독한 게 그렇게 생각나시는 게 없을 거예요. 없죠. 예전에 춘몽이라는 영화를 CGV에서 한번 단독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거는 약간 다양성 영화 그렇죠.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이었죠. 네. 부산영화제 개막작이었었고요. 상업적인 영화를 최초로 단독을 한 게 공식적으로는 CJ 인더 트랩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뭐 네네.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작은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은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거 되면서 약간 이슈가 있었어요. 과연 이제 한국 영화까지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한국 영화를 단독으로 어느 다른 극장에서만 한 거는 본 적이 생각 잘 안 나실 없네요. 거예요. 근데 뭐 단독은 아닌데 단독처럼 개봉을 한 영화가 그 전전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게이트라고요? 게이트라는 영화가 게이트. 그냥 막 얘기하셔도 돼요. 게이트 잘 안 됐잖아요. 롯데랑 메가에서는 크게 이제 스크린을 못 받다 보니까 거의 단독 수준으로 해가지고 스크린을 받아서 이제 네네. 개봉을 하게 됐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좀 중요한 징후네요. 왜냐면 수직 계열화로 CJ와 CGV가 같은 계열사긴 하지만 엄연하게 상영은 CGV, 배급은 CJ 엔터라는 구도가 그렇죠. 있었는데 네, 구도가 있었죠. 단독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 그냥 사실 CGV가 배급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직 계열화가 아니고 서로 다른 회사가 아니라 그냥 한 회사가 두 개를 다 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명실상부하게. 그것도 히스토리를 살짝 말씀드리면 그 원래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CGV에서 단독을 처음 했었어요. 그 CGV 한 담당자가 이제 요거는 CGV에서 한번 좀 전략적으로 몇 개만 상영 한번 해보자. 네.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죠. 예전에는 극장에서 와이드로 걸리긴 힘들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스크린 확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보여주자. 네. 예, 그게 이제 배급사 극장의 어떤 니즈가 잘 맞은 건데 점점 사이즈가 커진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 영화판 전체를 놓고 보면 제일 강자가 극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CGV가 제일 강자겠고.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아트하우스 영화들은 단독으로 배급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라는 명분은 있지만 큰 영화들을 건드리는 건 절대 이 넘버원으로서 금기를 넘어서는 행위 아닙니까? 금기까지는 아닌데 약간 상호간에 합의가 된 그래도 여기는 건드리지 않을게라고 지켜왔던 영역인데 지켰다기보다는 그게 바로 라인업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소배급사 영화 하기가 힘든 이유는 회사가 작아서 힘든 건 사실 아니에요. 라인업만 빠방하면 다음 영화도 있고 그 다음 영화도 있는데 사실 이번에 무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는 간혹 세상이 나를 받쳐주고 시기가 나를 받고 관객들이 나를 바라봐줬을 때 10년 대운이 돌아왔을 때 큰 운이 돌아왔을 때 한 번씩 이게 터지는 거니까 그걸 바라볼 것이냐.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저희 업계 용어로 이제 작두 탄다 그러는데 뭘 해도 될 때가 있어요. 네. 마치 작년에 M사처럼. 그렇죠. 그렇죠. 또 그리고 순번 돌아왔다고도 하죠. 그렇죠. 순번 돌아온 것도 있고. 네. 아니 10년 버티시면 무조건 하나 터지거든요. 근데 장선날. 예, 뭐, 네. 근데, 그걸 뭐 잠깐 얘기에 빠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화에서 돈 버는 방법을 아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어떻게 하느냐. 영화를 하신 분들이 돈 번 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돈을 벌어본 분은 있는데, 돈을 번 분이 없어요. 근데 영화 하면 누가 버니? 영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영화를 직접 안 왜냐면 하시는데, 이제 대행으로 돈을 버시죠. 하는 분들이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영화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 딱 터진 그날, 영화계를 은퇴하고, 땅을 사는,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사거나, 예. 실제로 그 모델이 한 분 계세요. 압구정에 건물 있는 분이 한분 건물을 계세요. 계속 영화 네. 터질 때마다 이렇게 늘려가시는 네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내부자들의 한 3번 했나요, 저희가 이번째? 그렇죠. 3-4번째 된 것 같은데 매번 결론은 땅과 건물이네요. 그렇죠. 영화는 땅과 건물로 이걸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제 땅과 건물은 너무 좀 우울하니까 그냥 현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뭐 전통적인 비수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작품성이 있는 영화, 고만고만한 영화들이 이제 쭉 배치가 이제 되는 형국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4월달, 5월달 이제 베를린도 갔다 오셨는데. 배치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수기 때는 고만고만한 영화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시당할 테니까. 그쵸. 저기 기본적으로 자네는 잘 사는 애들이 싸움이에요. 어. 예, 어차피 다 저기 스카이 가래들 싸움. 윗동네 형들 얘기인 거죠. 형들 얘들 저 네. 멀리 얘기고 이제 나머지 애들이 이제 어떻게 타이밍 좀 봐서 좀 해야 되는데 다 몰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은 거죠. 아.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 다 골목대장 후보야. 근데 문제는 전부 다 이번엔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치열합니다, 상당히. 그런데 관객들이 관심이 없어요. 일단 4월 달은 편수가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고 영화는 많은데 다른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다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벤져스만 될 것 같고요. 인피니티 워만 되고? 네.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요? 네, 제가 괜찮아요. 알기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 제가 알기로 울 사람이 한 2-3명이 지금 그냥 욕 먹고 그냥 방송 하트 많이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좋은 한국 영화들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사라진 밤 했던 우리 키다리에서 다음 영화를 지금 또 준비하고 있고요. 뭔지는 지금 검색해 보시면 검색 순위 올라갈 테니까 또 아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나를 기억해입니다. 나를 기억해. 나를 기억해. 네. 네. 아, 뭐 램페이지 같은 게 잘 되겠죠. 뭐 외화가 큰 거니까. 예. 근데 개봉일이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요게 그나마 이제 눈에 띄게 좀 될 만한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막달라 마리아라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거 아마 단독 할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뭐 와이드로 하거나 할 건데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런 영화들은 그렇죠. 사일런스처럼 약간 삐딱하게만 가지 않으면 네, 그렇지 않으면 네. 고정 관객들이 좀 있죠. 그럼요. 예. 아, 느낌 알았네요.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네. 부활절 특수네요. 요거는 뭐 그냥 눈 감고 배급해도 10만 넘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배급을 하셨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있죠. 있긴 있죠. 네. 안 되길 바라는 건 아닌데 안 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아, 저것도 있잖아요. 바람. 바람도 있고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망할 거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자기네 스코어들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네.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탁 올라오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는 크리스찬 베일의 그렇게 몬타나가 별로 있습니다. 없을 몬타나. 몬타나. 예. 크리스찬 베일의 몬타나. 아, 좋은 영화들은 많은데 제가 말씀하신 애 동의해요. 다 저는 일반 소비자의 눈도 갖고 있잖아요. 고만한 고만고만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했을 때 다 그냥 고만고만하잖아. 걱정이 이제 고만고만했을 때 사람들이 극장을 안 나와버려요. 맞아요. 네. 그게 문제. 극장을 안 가요. 예. 저도 그냥 이제 소비자의 눈으로 영화를 보려고요. 아, 이제 돈 내시고 보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네. 아니, 예전에도 돈 내고 많이 봤어요.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극장 9,000원이요. 아시는구나. 9,000원에서 10,000원 왔다 갔다 하죠. 네. 주말에 10,000원이죠. 저희가 방송 전에 약간 비보를 들었는데 막장님께서 잠시 영화계를 떠나신답니다. 아니요, 완전 떠나는 건 아니고요. 잠시. 네, 아니요, 살짝 걸쳐놓고는 있어요. 네. 그러면 정정할게요. 배급계를 네. 떠나신답니다. 아, 맞다. 그냥 뭐, 네. 제가 다음번 할 때는 대기업의 횡포를 낱낱이 파헤쳐드릴게요. 아직은 이 관계 정리해야 될 게 좀 관계 남아있어가지고. 정리가 좀 아직 필요해요. 먹을 술이 좀 많아요. 네, 네, 이번 달까지는 이제 상도상, 네. 상도 이상 약속을 앞두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다음번부터 소송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희 김프로쇼의 그 막장님 단독 코너로 매주 좀 할까요? 30분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약간 연대 기순으로 정리해볼까요? 한 3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회. 네, 많이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술 먹으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세요. 잘 털립니다.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이 응축된 이 우라가 있기 때문에. 한이 많으신가? 그렇죠. 한이 많아. 자, 그러면 베를린 얘기 좀 해주세요. 베를린 가서 베를린이요? 예, 뭐 하고 오셨는지. 일단 베를린은, 저도 유럽 쪽은 이제 처음 가봤는데, 이게 미녀 미남이 너무 많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영화를 보고 오셔야지. 사람만 보고 오시면 어떡해요. 카메라 고치러 가서 무슨 영화를 뭐 갔다가 카메라 가게 옆에 이제 베를린 영화제를 하고 있어서 이제 잠깐 구경을 마침 했습니다. 옆블럭이었던 거죠? 완전 옆블럭이었어요. 네. 예, 어떻게 또 그렇게 됐는지 같이 자리하면서 여쭤봤어요. 어떤 게 이슈가 있었냐 그랬더니만 뭐 몇 작품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베를린은 사실 큰 영화들이 나오진 않는 시장이거든요. 약간 아트 사실. 영화들이 좀 아트 영화들 많이 나오고 시장들이 그런 시장인데 LA 쓰남이라고 LA 쓰나. LA 쓰남. 강동원 나오는. 강동원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강동원이 이제 헐리우드 캐스팅 돼가지고 나오는 영화였는데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버젯도 큰 영화인데 예, 그거를 서로 사겠다고 서로 오퍼를 안 넣었지만 막 이렇게 뭐 다들 한 번씩 고민했다가 결국엔 누군가 사셨대요. 저는 안 사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걱정이 많이 아직 되죠. 촬영을 안 했네요, 그냥. 네네. 예, 컨셉 캐스팅이랑 가지고, 컨셉만 있는 거네요. 근데 강동원이 워낙 한국에서 잘 먹히니까 이제 아무래도 욕심이 나셨겠죠. 그러니까 다른 외화보다는 확실히 캐스팅에 파워가 있긴 있을 건데 뭐 웬만한 큰 외화나 뭐 큰 한국 영화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비용은
큰 외화의 비용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배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그렇죠. 건 가성비가 아니네요. 좋은 게 아닌 거죠. 예. 왜냐면 많이 넣고 많이 먹어야지 얼마 안 먹으니까. 이게 그렇죠, 결국에는 중소배급사들이 원하는 거는 작은 영화를 갖고 와가지고 이게 대박이 터졌을 때 사실은 큰 이득을 오는 거거든요. 위플래시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위플래시가 딱 그런 그렇죠. 거죠. 너무 전설적인 케이스라. 사실 위플래시 이전에 슈퍼 전설은 비긴 어게인이죠. 아, 슈퍼 전설이죠. 비긴 어게인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전설로 남았어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고 승천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보험 타듯이 되는 영화들도 괜찮아요. 원스 같은 거. 약간 따박따박 나오고. 네, 뭐 따박따박 나오고 뭐 한 2, 3년 주기로 재개봉하고 이런 영화들 있죠. 뭐 러브 액츄얼리 같은 거. 그런 영화들은 부가가 네. 웬만한 영화보다 나아요. 개봉 영화보다. 그래서 텔레비에서 OST 한번 싹 나오면 바로 그날 또 그런 거거든요. 정산 바로바로 나와요. 여기 서울 시내 웬만한 건물보다 훨씬 나아요. 월세가 훨씬 좋아요. 상당히 좋죠. 분기 뭐 월세로 받고 분기로 받고 어. 뭐 많이 받죠. 여긴 건물 수리할 것도 없어. 그냥 수리할 게 없죠. 저희가 들어. 매달 재개봉 행사를 하느라고 이 영화들을 이렇게 찾는데 의외로 잘 없어요. 없죠. 사람들이 많이 다시 보고 싶어서 찾아가지고 볼만한 영화들을 찾기가 어렵죠. 쉽지 어렵죠. 않아요, 진짜로. 생각보다 그 라인업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보통 저는- 음악 영화 중에 그런 게 많지 않나요? 음악 영화가 좀 많죠. 좀 많죠. 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찾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 인지도가 조금 생겨야 될 건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죽는 영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을 조금 발굴해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근데 그게 또 고민인 게 네. 발굴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000명 보고 2만 보고 이게 그렇죠. 타이밍 잘못 타가지고 찌그러졌어요. 그 영화는 좋은데 네. 걸면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또 안 오는 이런 그러니까 또 악순환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방송에 인지도가 생겨야죠. 네. 여기가 골라주면 무조건 어느 정도는 와가 돼야죠, 사실은. 네. 우리가 극장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아, 베를린 끝났나요? 끝났어요. 아, 30초 얘기하고 잠깐 빠져나갔다 왔어요. LA 쓰나미 잠깐 LA 찍고 쓰나미. 잠깐 저기 뒷골목 갔다가 다시 LA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뭔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많이 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끝났구나. LA 쓰나미 싶어요. 지나고. 예. 그리고 또 이슈가 뭐였냐면은 중소배급사들이 되게 어려워요. 이제 수입사 분들도 이제 매년 계속 흥행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전에 사왔던 영화들이 많이 시장에 다시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흥행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은 차라리 과감히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전에 그때 잠깐 그 수입의 어떤 환경들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왜 미리 사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 뭐 어느 정도는 돈을 줘라라고 이제 압박감이 들어오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냥 파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확신이 없거든요. 점점 그걸 계약했을 때 시장 상황과 지금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왔을 때 시장 상황과 예, 뭐. 이게 낮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놓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한동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이 돼서 예. 그냥 계약금 날린다 생각하고 노시는군요. 그렇죠. 그게 차라리 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영화들이 정리가 됐던 있었고요. 근데 시장 나왔는데 또 아무도 안 샀더라고요. 결국에 다들 마찬가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 떠리로도 안 사는군요. 제 생각엔 요 시장이 힘들겠지만 요거를 한 1, 2년 정도는 조금 서로가 그렇게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이 지금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단가를 조금 낮추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세일즈사 맘대로 하니까 그 영화 살 때도 세일즈사 맘대로 하고 국내에 갖고 들어와서는 뭐 극장 맘대로 하고 그럼 뭐 저희는 뭐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내 돈 그냥- 들고 내 돈 내 시간 들여가지고 갔다 온 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조금 이제 수입사들이 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일본은 그렇게 이제 금액이 높으면 아예 안 산대요, 다 같이. 예, 일본 바이어들이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좀 경쟁이 조금 더 그거보다는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안 살 거, 야, 이번에 누가 사겠어? 해도 어떠한 한 분은 꼭 사시더라고요. 사시더라고요. 예. 꼭 사시더라고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보면 결국 누구 한 사람 손에 들려 있어. 네, 들려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폭탄이 돼서 국내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폭탄이 돼서. 누구 하나 이제 들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터질 것 같을 때 또 맞들죠. 같이 이제 네. 부가도 같이 하고 투자도 받고 뭐 이래서. 예. 터지면 많이 죽으니까 그냥 살리자.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예. 아, 저는 좋은 의미로 터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터질 때가 있죠. 왜냐면, 그 월요일이 사라졌다가 약간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네. 모든 수입사가 영화를 보고서, 물론 이제 먼저 사시긴 했는데, 이제 같이 봐준 거예요. 이제 또 약간, 또 이 업계 의리들이 또 있으니까, 영화 이제 어때, 그래서 한번 봐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등 이렇게 토닥이면서,
이제 놔도 될 것 같다고 영화. 네. 그리고 이제 배급사를 다 다녔는데 배급사에서 이제 약간 이거 안 되겠는데요라는 반응이었었죠.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누군가 하나가 딱 잡았는데 대박이 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전세 역전되는 거죠. 네. 내가 잡으라고 했잖아. 그렇죠. 사실 저거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원래 살려고 그랬는데 이런 거죠. 근데 대박이란 단어가 나왔으면 이미 그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결국엔 대박과 쪽박은 결국엔 예측하지 못해야 나오는 수치니까. 네. 그러니까 적당한 스코어 뭐 예를 들어서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거는 다른 분이 사셨어도 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2-3분은 맞췄을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걔는 왜냐면 그게 아카데미 영화고. 네. 부모님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뭐 데려다 못 키워요. 그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이었으면은 좀 낫겠죠. 옷이 좀 허름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 아카데미라는 어떤 큰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네. 베를린에서는 제일 좀 인상 깊게 보셨던 영화가 있나요? 영화를 한 편도 안 봤습니다. 그래요? 거리만 돌아다녔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 들은 건 있습니다. 롤링 투유라는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롤링 투유. 예, 프랑스 영화인데 고몽사에서 하는 영화인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지인이 하시는 건가요? 지인 아니고 좀 건너 알고 있습니다. 건너. 한 3다리 정도 건너가지고 하시는데 건너 알고 있는데 나중에 나오시면은 언제 개봉할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스토리가 되게 드라마틱하고 잔잔하고 그랬습니다. 예. 불어의 영어 자막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하면은 좋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거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목받는 신예 창작자들의 작품 같은 것들이 좀 동기 없나요? 유럽권이든 영어권이든? 일단 저한테 안 알려주더라고요. 깔끔하게 카메라만 거치고 오셨군요. 네, 저한테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요. 바이어인 척하고 접근해보시기로 했어요. 네, 뭐, 얼굴이 딱 써있어가지고, 한덕같이 생겨가지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주변에 이제 환경 같은 것들은 조금 이제 들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들 고민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가셔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안 사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한두 분은 그냥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와서 이제 뭐 계약을 하신 걸로 있는데, 그리고 특별하게 이 영화가 잘 될 거다 뭐 이랬던 영화는 사실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고만고만한 영화를 좀 사오셨고 저는 좀 건너 들은 얘기긴 한데 제이슨 스타뎀 나오는 킬러스 게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언제 개봉입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정해보겠죠. 여기서 배급시기는. 베를린에서 샀고 누군가가 사셨는데 이게 나쁘지 않다. 주인공은 제이슨 스타뎀이고요. 아마 요거는 제이슨 스타뎀에서 느낌이 오네요. 네. 그렇게 예측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CGV 단독에서 할 거고요. 네. CGV 단독을 할 거고요. 아마 7, 80만 정도 찍지 않을까. 네, CGV가 좋아하더라고요. 네. 한 4, 50만 정도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 형님은 단순하잖아요. 영화가 복잡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정확하고 제이슨 스타뎀 영화를 열면 보는 계층이 딱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CGV에 전화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양반이 크게 벌진 못하는데 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허밍버드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밀라 요비치 나오는 허밍버드라는 영화도 허밍버드. 예, 그것도 좀 이슈가 됐었었고요. 그리고 리암 니슨 우리 뭐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 읽어먹고 또 읽어먹는 리암 니슨의 뭐 또 뛰시나요? 예, 하드 파우더라는 영화가 그만 좀 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지금 수입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영화긴 해요. 그래. 하드 파우더? 네. 컴퓨터 이후로 이제 마지막 불사르시는 영화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안 되니까 이게 됐으면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달라붙을 건데 이게 안 되기도 하고 외화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다 간을 보시더라고요. 긴가민가 이렇게 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격이 싸지 않거든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쵸. 나오시면 기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사면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거 괜히 샀다, 망했다, 저거 이제 뭐 힘들어지겠네. 힘들어지겠네, 몇 년 있다가 안 보이겠네, 뭐 이런 얘기들 할 건데 만약에 터지잖아요. 그러면 저거 내가 살 걸 그랬는데 원래 얼마였는데.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죠. 나도 많이 고민했었다. 그치. 전화할까 말까 마지막까지 망설였다. 고민했다라는 말씀하시고. 메일에 답장을 할까 말까 한참 고민했다.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어떤 시장 가설에도 한 편씩은 제일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제일 큰 애니메이션이 어글리 돌스라는 영화가 내년에 이제 개봉하는 걸로 되어 있는 어글리 돌스라는 영화가 상당히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캐릭터들이. 그래서 어글리 돌스. 네. 그리고 또 좀 인기가 있었고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도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네. 한 180만 정도인데 오늘자 스코어로. 네. 야, 요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된 건가요? 생각보다 못 된 건가요? 엄청 잘 된 거죠. 저는 생각만큼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손예진이란 배우가
요거는 강하거든. 요 로맨스. 요런 멜로는 요거 그쵸. 요런 게 로맨스. 강해. 그 옛날에 클래식인가요? 클래식도 예, 있고. 클래식 뭐 저기 정우성이랑 나왔던 내 머리에 내 머리에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 그냥 네. 나오면 기본으로 되는 것 같아. 근데 거기다 타이밍으로 또 이번에 JTBC에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드라마 김남준 나오는 미스틱. 예, 미스틱. 미스틱 끝나고 손예진 씨가 나와요. 어. 거기에 주연 노래. 밥 사주는 누나. 밥 사주는 누나. 밥 잘 사주는 누나인가요? 아, 그런가? 얼마나 좋아. 밥 잘 사주는 누나. 예. 게다가 이뻐. 예, 어휴. 누나가 막 손예진인데 얼굴이 밥을 사줘. 이거 뭐 어떻게. 근데 그 타이밍에 광고 계속 나오면서 영화를 봤더니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러니까 손예진 배우한테 딱 어울리는 역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일본 영화 리메이크한 영화죠. 그렇죠. 네. 예. 골든슬럼버도 사실 일본 영화를 리메이크 했는데 골든슬럼버는 안 되네요. 예. 청순한 영화 쪽으로는 잘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손예진 이게 씨가. 여태까지 로맨스 영화가 잘 안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없기도 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 동안 불모지였던 장르가 로맨스랑 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곤지암이 나오는 거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이제 200만 이상 가는 건데 이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영화들이 이제 또 확대되나요, 개발이 또? 되겠죠. 아. 예. 저는 조금 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보러 갈 것 같아요. 네. 지금 만나러 계속 볼 것 같고요. 그래도 한 250만 정도까지는 쳐주지 않을까 되죠. 뭐 이렇게 네, 보는 될 거죠. 더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는 드랍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테레비 또 광고 방영하면 이것도 보고 싶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딱히 뭐 이렇게 100만대 이상으로 치고 나가는 영화 자체가 맞습니다. 거의 없네요. 네.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2014년도에 나왔던 두근두근 내 인생인가 그거 이제 송혜교랑 강동원 나왔던 그게 160만 정도 들었었거든요. 야, 그것도 많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그 정도 스코어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소위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개사가리가 났죠. 첫 주보다 둘째 주가 더 많이 드는. 어우. 네. 오늘 뭐 전문 영어 난무하네요. 네, 네. 두근두근을 가지고 배정을 해준 거고. 그렇죠, 제가 그렇죠. 볼 때는 그렇죠. 두근두근을 배정을 네. 한 이 정도 할 것이다. 뭐 네. 강동원의 송혜교가 이 정도 했는데 150만 뭐 이렇게 네, 하겠냐. 그거 근데 보는 거죠. 영화의 자체로는 저는 훨씬 재밌었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예, 저는 그거 뭐 비교를 하자면 클래식이나 뭐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영화들 뭐 그런 거에 더 하고 싶었었고. 조심스럽게 막 3, 400만? 또 막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어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했다는 뭐 이렇게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예. 자, 그러면 한 달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4월 말. 왁장님의 입이 조금 풀릴 때까지 네. 오늘 조금 더 센 걸 기대했는데 아직은 약간 아직 술을 많이 좀 덜 마시셨어요. 그러니까 상도이 때문에 약간 네. 자제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각자 기대하고 있는 영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뭐 어벤져스 누구나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벤져스 하면 그러면 어벤져스만 다 볼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럴 때 하나씩 치고 들어오는 영화 있어요. 나는 이거는 작품으로 갈 것이다. 혹은 나는 가족들이 보는 영화다.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많이 이슈됐었죠. 아주 막장님도 아실 텐데 단갈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요. 그렇죠. 예, 인도 영화인데요. 인도 영화. 예, 이 2016년에 인도에서 이제 개봉한 영화고 이제 수입은 저희가 되게 늦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드디어 풀리네요. 드디어 풀리네요. 이거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매니아들은 161분이랑 어마어마한 런닝타임을 자랑하는 뭐 거의- 단갈. 예, 단갈. 제목이 왜 단갈인진? 예. 그게 아마 레슬링 선수 이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 네. 단갈, 뭐 영어 제목도 단갈이네요. 단갈. 근데 저거 보신 분들이 전부 다 진짜 엄청 재밌게 봤었어요.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왜냐면 저는 준법 정신이 강해서 보신 분들 이상한 거야. 어둠의 경로를. 아니 뭐 근데 진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저만 쓰레기 된 건가요? 아무튼 보신 분들 평이 너무 좋고요. 사실 저도 뭐 살짝 봤습니다. 4월 중에 개봉 예정이고. 어벤져스랑 같이 개봉합니다. 어벤져스랑 같이 포스터에도 써있네요. 마침내 한국 상륙이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단갈하고 배드진이었거든요. 그 두 가지 영화를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단갈이 쓰이도 하는군요. 그렇군요. 이게 뭐 세월간이를 깰 거라고 뭐 이렇게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막장님 어떠세요? 일단 저기 다음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기 혹시 자문 변호사 같은 건 없으시죠? 일단 저도 저기 PR 구멍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예. 그러면 예. 자문 변호사를 다음부터는 초빙을 해서 예.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허위사실 유포나 뭐 자문 이런 거를 걸릴 것 변호사한테 한번 같아가지고. 검수를 받고, 감수를 받고 방송하는 것으로. 그럼 저기 이슈를 몇 개 이렇게 던져드리고 자문을 좀 받고 할까요? 네. 아무튼 뭐 다음번 할 때는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월달 이제 영화 기대작은 저는 사실 이렇게 예고편을 쭉 봤을 때 느낌이 왔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콰이어트 플레이스라고 콰이어트 플레이스. 공포 영화인데 배우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가족의 그 공포 영화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섬찟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진짜 콰이엇 플레이스네요. 그
미국 제목으로는 돈브레스였는데 우리나라 맨 오브 다크였나요? 영화 그쵸. 있었잖아요. 네. 그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안 보이고 지금은 말을 못하고. 그래서 요게 약간 10대 후반, 20대 초반들이 딱 그냥 예고편 봤을 때 되게 이거 되게 신박한데 이런 느낌일 것 같아서 에밀리 좀 좋아하지 블런트가 않을까. 그 가족의 이제 그 말을 못 하는데 거기 어떤 침입자가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는 이야기. 컨셉이 좋죠. 요즘에 컨셉이 컨셉 좋은 좋죠. 영화들이 잘 먹혀요. 네, 맞아요. 저 친구도 이제 또 집안도 좋고 그래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엘사에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집안이? 엘사입니다. 엘사. 엘사. 포인트만이죠. 엘사. 롯데. 근데 그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적인 그런 편성이나 배급 전략 같은 게 많이 무너졌나 봐요. 그게 예전에 이제 공포 영화는 사실 컨저링이 깼는데 그게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개봉했거든요. 관상할 때 같이 했죠. 관상 다음 주에 아무도 용감하게. 저 뭐야 왜 공포 영화를 저 추울 때 해 했는데 터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때 개봉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여름에 안 해요. 왜냐면 여름에는 시장이 너무 힘든 시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그 해는 들어가고. 여름이 비었어. 그런 그런 게 있었죠. 이것도 4월인데 벌써 저희 보는 것만 해도 호러가 몇 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곤지암도 있고. 곤지암도 있고. 네. 근데 저는 돈 내고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꽉 쥐고 봐야 되는 이런 영화 잘 못 보겠어요. 네. 곤지암 아주 무섭다고 소문났습니다. 그 예고편만 보는데도 못 보겠더라고. 소문났고요. 곤지암을 누군가와 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고 네. 공개적으로 저기 100만 비공개 아닌가요? 아니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네. 100만 내기 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랑. 근데 저는 안 된다고 그랬고 그 사람 100만 넘는다고 그랬고. 네. 심지어 그쪽 곤지암과 관련된 사람이었었어요. 진짜요? 아니 저는 예고편을 지난주에 봤는데 예고편을 보는데 옆에 커플이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하는 얘기가 여자가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뭐 재밌을 것 이게 같아. 중요한 머리 겁니다. 위에서. 남자는 어차피 안 올 거거든. 여자가 보고 싶으면 남자는 와야 되거든. 그렇죠.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보고 싶다고 하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공포 영화 좋아하는 여자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많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슨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뭐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들을 요새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렇다면 좋아해봐야겠네요 저는. 네. 여성분들이 좋아한다면 저도 좋아합니다. 여성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요? 뭐 둘 다죠. 곤지암을 좋아하는 여성분을 좋아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될까요? 곤지암 기대됩니다. 아무튼. 조금 기대되는 영화고요. 네. 화이트 플레이스도 그렇고. 막달라마리아도 그렇고. 막달라마리아. 네. 아니 사실은 그 막달라마리아가 제가 그 예전에 IMDb에 정보가 그냥 진짜 정보만 딱 떴었는데 진짜 제가 되게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영화였었거든요. 종교 영화 중에서도 되게 심플한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딱 들으면 저 사람 누구 아는고 저 사람 이야기 궁금해. 딱 그런 영화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물론 이제 스코어가 와이드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 종교 영화 중에서는 제가 볼 땐 딱 눈에 띄는. 근데 기자평론가 평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만들었나 보네. 7.0이니까 영화는 만듦새는 괜찮은가 봐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그래서 이제 직배였죠. 단체 관람 이런 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죠. 저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보에 찍히는 순간 저건 한 20만 드는 거예요. 그러네. 막달라 엄청 미시는데요. 아니요, 저랑 관계 없어요. 그냥 기대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전혀 관계 없는 아까도 크리스찬 베일의 몬테나. 로자먼드 파이크 나오는 관계 1도 없는 영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요. 네, 없습니다. 제가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 열심히 요즘에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가끔씩 왜냐면 저도 영화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포스터가 마음에 들거나 뭐 예고편이 마음에 들거나 뭐에 꽂히면은 그 영화를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혹시 있으면 그 감독님이 전작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취미가 됐는데 최근에 저한테 제가 소개 한번 드린 적이 있을 텐데 롯데에서 배급한 애니메이션 반도의 살얼이 났다라는 반도의 살을 했다? 반도의 살얼이 났다라는 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포스터 너무 귀여워요. 대머리 아저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포즈인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게 좀 부모가 힘든 사람이어가지고 케어를 포스터를 보시면 뭔가 세련되시죠?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포스터에? 그게 라라랜드 패러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감독님께서 현대인의 아버지들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그런 거에 되게 집중하시더라고요.
그 전 영화 화장실 콩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30분짜리 영화인데 제가 이거를 찾아서 봤습니다. 예, 이용선이라는 감독님께서 만드신 영화인데 기러기 아빠의 삶이 이제 애 바이올린 치느라고 유학 보낸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의 애환이랑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뭐 화장실에서 이제 감동을 막 받는 그런 건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쳐있는 이 시대 가장들은 한 번씩 보시면 위로가 되지 반도의 않을까. 살을 했다를래 아니면 화장실 콩콩 둘 다 보셔야 둘 다. 둘 다 오. 보셔야죠. 반도의 살을 했다는 2016년작이고 각본을 직접 쓰셨네요. 그리고 화장실 콩쿨은 2015년작. 개봉은 이제 반도의 사연이었다는 작년에 했죠. 작년. 네. 야, 올해 이 포스터 했나요? 빵 터지네 진짜. 야, 너무 라라랜드 좋죠. 거에다가. 근데 저는 이거 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코어 저는 계속 유심 있게 봤거든요. 너무 전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반도의 살얼이 났다. 그 다음에 포스터가 너무 저거에 이질감 있으면서 잘 어울리는 교묘하게. 막힌데? 근데 그게 그 전에 보시면 포스터가 다른 포스터였어요. 야. 그거에서 저걸로 바뀐 건데 저 포스터 만드신 디자이너분 칭찬해. 정말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누적 관객은 2068명. 여러분들 성원으로 2060회 또 다운을 한번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션하고 가로등은 라라랜드인데 로케이션은 명백하게 낙산공원이네요. 그렇죠. 네. 낙산랜드죠. 네. 이거 흥미가 갑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이제 개봉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서서히 그 공범자들이나 저수지 게임처럼 서서히 뭔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세월호 이야기나 그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 여태까지 못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저도 같긴 해요. 들었어요. 네개강 나온다고, 그쵸, 그쵸, 네개강. 그쵸. 네. 네개강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바다는 4월 중순 배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네. 근데 뭐 그렇게 영화가 많이 나오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내부자 두 분 모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다음 달에는 뭐 여전히 계속 비수기이기는 한데 인피니티 워가 휩쓸고 갈 무렵에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때 받아가지고 그러면 5월달 영화나 뭐 이런 얘기들 5월달 게 재밌겠죠. 그렇죠. 5월은 네. 뭐 큰 영화 나오는 시즌이니까요. 네. 조금씩 준비를 하는 시즌이니까 5월달이 약간 중급, 고급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박 터지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여름 겨울만 재밌는 시즌이 시장이에요. 아닌데 네, 재밌는 시장이에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다 우는 날이에요. 네. 한 명만 웃는 날이고. 아. 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희가 조금 더 솔직한 토크로 한번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내부자들 잘린 거 아니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고. 잘리다뇨.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 잘라요. 그럼요. 말이 안 되지. 네. 아니, 저는 안 나오시길래 안 나오시는 건가 했더니 서로 잘린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영화계의 뒷얘기, 조금 더 솔직한 얘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요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